72시간 동안 화장실을 참을 수 있는 여행자는 아마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상하이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 이후 저는 다시는 동양 국가의 화장실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공간에서 마주한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 장면이 반복될 정도였죠. 공간 디자이너인 제가 공공장소 방문을 거부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세계 각국의 건축물을 연구해야 하는 직업이었지만 저는 비행기 티켓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손에는 서울행 티켓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한국의 화장실은 단 5분 만에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해. 그 놀라움이 이제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북부에서 활동하는 공간 디자이너 클레르 듀퐁입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미 파리의 유명 공공시설 몇 곳을 설계한 떠오르는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경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약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중국 상하이 출장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날 예상보다 미팅이 길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지 공중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죠. 문을 열자마자 맞닥뜨린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러운 바닥, 흐르는 물, 견디기 힘든 악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칸막이가 거의 없거나 너무 낮아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극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겨우 용무를 해결하고 뛰쳐나왔지만 그날 밤부터 심한 위장장애가 시작됐어요. 남은 출장 일정 내내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게 내 상상 속의 공포였나? 아니면 실제 경험이었나? 가끔은 그 기억이 실제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끔찍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 점점 확대되어 아시아 전체에 대한 선입견이 되었죠. 한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동양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그럴 것이라고 단정지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해외 출장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심지어 파리 시내에서도 화장실이 없는 카페만 찾아다녔습니다. 클레르, 이번 북경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맡아줬으면 해. 회사 대표가 제안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죠. 죄송해요. 다른 프로젝트로 너무 바빠서요.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직업상 미팅이 많다 보니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공공화장실을 피하려다 보니 외출 시간도 최소화했고 모임도 줄었습니다. 클레르가 요즘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제가 거만해졌다고 수군거렸고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까다로워졌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공포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세련된 디자이너가 화장실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테니까요. 유일하게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은 제 오랜 친구 알리스뿐이었습니다. 클레르, 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어요. 괜찮아. 그냥 아시아는 안 가면 되니까.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 커리어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점점 고갈되어 갔어요. 집과 사무실만 오가는 제한된 일상은 제 창의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도시디자인 포럼의 발표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알리스는 제 편견을 깨려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클레르, 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알아?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적어도 내 편견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봐.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저는 용기를 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불안에 시달렸죠. 한국에서 며칠을 어떻게 버틸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피할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중국에서처럼 화장실에 가야만 한다면, 아니, 생각하지 말자. 저는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기내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생리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공항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도시디자인 포럼에서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메일함에 도착한 그 화려한 디자인의 PDF 파일을 보자마자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죠. 하지만 서울시라는 글자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라는 주제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끝까지 읽자 내용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서울시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을 모아 사람 중심의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2년 전 진행했던 파리 북부 재개발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며 그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행사라. 잠시 설렘이 일었지만 곧 아시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즉시 정중한 거절 메일을 작성했어요.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회에 함께하겠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답장을 보냈죠. 그날 저녁 알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민단체에서 공공디자인 캠페인을 하는 활동가인데 제 유일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서울 포럼 초청받았다며. 그런데 거절했다고.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업계에선 다 알고 있어. 우리 단체에도 초청장이 왔거든. 왜 거절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잖아. 내 문제. 알리스는 소파에 앉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클레르, 이제 그만 자신을 가두는 게 어때? 이건 그냥 출장이 아니라 내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야. 저는 평소처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일정이 바쁘다.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하지만 알리스는 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난 내가 왜 거절하는지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그 중국 화장실에 갇혀 살 거야? 넌 디자이너잖아. 다른 문화, 다른 공간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녀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알리스는 자기 노트북을 열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실 문화라고 검색한 후 여러 기사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디자인상을 받은 공중화장실들, 심지어 관광 명소가 된 화장실 박물관까지.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알리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꼭 가봐야 할 이유가 또 있어. 한국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대.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 설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내가 늘 추구해온 가치 아니야. 하지만 난 아직도 그 공포가 생생해. 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리스는 지도를 펼치더니 서울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 이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완전히 다른 나라지. 그리고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최소한 한 번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었죠. 그래도 아시아는. 제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알리스는 단호했습니다. 클레르, 넌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잖아. 그냥 중국에서의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를 똑같이 판단하는 건 내가 늘 비판해온 편견 아니야? 적어도 직접 보고 판단해. 그 말이 저를 강하게 찔렀어요. 저는 항상 편견 없는 디자인, 선입견 없는 공간 설계를 강조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서울시 측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단, 일정은 최대 3일로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짧게 머물며 피하고 싶은 상황을 줄이려는 저의 소심한 전략이었죠. 서울시 담당자 김수진 씨의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뒤퐁님의 참석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대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서울에서의 체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내내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배탈이 나면 어쩌나, 화장실을 못 참으면 어쩌나,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비상약을 가득 챙기고 화장실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까지 짜두었어요. 물은 적게 마시고 음식은 조심해서 먹고 가능하면 호텔에서만 화장실을 이용하자.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계획들이었죠.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찰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창가에 붙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행기 화장실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고 기내식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제 옆자리 승객은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는지 가끔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무사히 도착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이며 날씨는 맑고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도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곧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시아의 땅을 밟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 그것도 그동안 피하려 했던 아시아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 화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깨끗한 바닥, 반짝이는 세면대, 그리고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놀라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 같았습니다. 잠시 저는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다시 문 앞에 표지판을 확인했지만 분명히 화장실이 맞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자동으로 내려가는 변기, 모든 것이 접촉 없이 이루어졌어요. 변기 옆에는 비상 호출 버튼, 유아용 거치대, 그리고 휴지 상태를 알려주는 디지털 표시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 화장실이라고?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단순히 공간만 넓은 게 아니라 모든 버튼과 레버가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칸마다 안내문이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후 저는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바라보니 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긴장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혼란이 제 얼굴에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아시아의 화장실이라고? 중국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핸드 드라이어뿐만 아니라 향균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는데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만족, 보통, 불만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만족을 눌렀어요. 이런 시설에 불만족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공항 시설일 뿐이야. 실제 도시는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의 공공시설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서울에 오셨나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서울에서 며칠 계실 예정인가요? 사흘 정도요. 도시 디자인 포럼에 참석하러 왔어요. 아, 디자이너시군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첫인상은 매우 좋아요.
특히 공항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특히 화장실이 깨끗하기로 유명하죠. 택시 기사님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화장실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참 독특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또다시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호텔 화장실에는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물 온도와 수압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 공공시설 정책 담당자인 김수진 씨가 저를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시청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장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아직 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요. 김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청 화장실도 공항만큼 깨끗하고 편리해요. 직접 보시겠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시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화장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청결함과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공 화장실이 이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도 있고 정기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화장실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화장실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씨에게 더 많은 곳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역, 공원, 시장, 심지어 오래된 전통 마을의 화장실까지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곳이 일관된 수준의 청결함과 배려를 갖추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특별 시설도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화면으로 각 칸의 사용 여부와 청소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화장실을 단순한 필수 시설이 아니라 사회 배려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어서 우리는 시내 번화가로 이동했어요. 대형 쇼핑몰의 화장실도 살펴봤는데 웬만한 호텔 수준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지 대신 물로 씻는 비데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 작은 휴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쇼핑하다 피곤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김수진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오래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래된 시장 한켠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이것도 보세요. 김수진 씨가 벽에 부착된 QR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스캔하면 이 화장실의 관리 상태, 청소 시간, 심지어 이용자 평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단순히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화장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철학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럼 이틀째 저는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호기심이 커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종로 3가역에서 잠시 내려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을 찾아가던 중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과 그의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켜보다가 문득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이 공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이었던 거죠.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 노인도 자연스럽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익숙해진 듯한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을 위한 시설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낮은 위치의 세면대, 안정감 있는 손잡이, 넓은 회전 반경.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프랑스의 공공시설을 떠올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기는 달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세션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간을 설계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한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디자인의 목적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철학이 구현된 공간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김수진 씨에게 오전에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진정한 공공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철학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변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는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놀라웠어요. 불과 2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프로젝트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세련된 인테리어. 하지만 사용자의 실제 필요는 얼마나 고려했을까요? 특히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만족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여야 한다는 걸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발표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 대신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솔직히 나눴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의 공공공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한국 디자이너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반영이었어요. 한국 화장실에서 저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수진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태 화장실이 있었어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며 자연분해 시스템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놀라운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죠. 김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화장실 문화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공간 디자인의 본질, 즉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은 이런 시설들이 특별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 씨, 이런 공간 설계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협조예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용자가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물을 아꼈으며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공공간은 모두의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요.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의 근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공공공간이 종종 누구의 것도 아닌 곳으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모두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해질 무렵까지 여러 공공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능성이나 미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는 공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화장실을 볼 때마다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가장 작고 사적인 공간이 때로는 가장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프랑스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공공시설, 특히 화장실은 어떤 상태인지 떠올렸어요. 파리의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종종 불결하고 관리되지 않는 공공화장실들, 때로는 유료이면서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들. 왜 우리는 이걸 못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세계 최고의 예술과 건축의 도시로 불립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노트르담 성당, 세계적인 명소들이 즐비한 곳이죠. 그런데 왜 기본적인 공공시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용하는 사람을 간과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는 중요시하면서 실용성과 접근성은 뒷전으로 미뤘어요. 실제로 파리의 많은 역사적 건물들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화장실이 지하에 위치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역사적 가치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들, 바꾸고 싶은 디자인 원칙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문득 더 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가 꼭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피어났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남아서 이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제 경험과 한국의 철학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미친 생각처럼 여겨졌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제 디자인 철학을 재정립한다는 것, 그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글에 한국 이민 요건을 검색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비자 정보, 취업 기회, 언어 학습 자료,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뛰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나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왔어. 그런데 내 삶에서는 왜 변화를 두려워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알리스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적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녀와 직접 만나서 상의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도시에서, 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출국 전날, 저는 서울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제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제 관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원은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가 공공공간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 모두가 공공시설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공공공간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장벽도, 차별도 없는 공간. 공원에는 물론 화장실도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도 들러봤습니다. 예상대로 깨끗했고, 심지어 공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 운동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공공장소에 마련되어 있다니 정말 배려가 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내 시야를 가렸구나.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배움의 기회를 막았어. 제 편견은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생겼지만 그것을 모든 아시아 국가로 확대해버린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경험을 빼앗아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좋은 화장실을 가진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선물해준 곳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알리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클레르,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넌 항상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을 따르는 것 같아. 응원할게.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건 정말 너다워. 그녀의 메시지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화장실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수진 씨였어요. 김수진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의 철학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수진 씨의 답장이 왔어요. 클레르 씨,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다음 달에 시작하는 서울시 글로벌 디자이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공간을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저는 프랑스 친구 알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듣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클레르, 화장실 때문에 이민을 간다고. 진지하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기게 들리지만 사실이야. 한국의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철학이었어. 그 철학이 내 삶을 바꿔놓았어. 알리스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하지만 날 잊지 말고 자주 연락해줘.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한국에 놀러와. 내가 화장실 투어를 시켜줄게.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디자인 철학이 진화할 기회였어요. 아름다움에서 사람으로 초점을 옮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일단 프랑스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날 곳, 그게 이제 프랑스의 의미였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어요. 악몽이 아닌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 제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렀어요. 3일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 가슴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 내 인생을 바꿔준 곳.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한국 이민 계획이라는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 한국어 학습, 주거 준비, 직업 탐색.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시나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유럽의 세련된 디자이너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에 놀랐지만 제 눈빛에서 확신을 읽고는 말리지 않았어요. 너 정말 달라 보여, 클레르. 뭔가 빛나는 것 같아.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달라졌어요. 제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공포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주민으로서였어요. 제 손에는 서울시 글로벌 디자이너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수진 씨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클레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이제부터 함께 일하게 될 텐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누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것과 한국의 철학이 만나면 좋은 시너지가 생길 거라 믿어요.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김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그 사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작은 것, 기본적인 것,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죠. 때로는 화려한 건물도 웅장한 풍경도 아닌 작은 화장실 문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저는 그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제 방식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왜 한국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거예요.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공간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